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19일인데요. 제가 유튜브를 운영한 지 3주년이 되는 그런 뜻깊은 날이 되겠습니다. 2019년 3월 19일부터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건축 실무 채널과 또 건축법 해설, 그리고 다양한 건축 지식들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현업에서 건축사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하면서 또 제가 직접 겪은 경험을 여러분과 같이 영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응원에 여기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 건축 실무 채널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일 VIP 멤버십을 신설했습니다. 현재까지 54강을 완료했는데요. 앞으로 100강까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VIP 클래스는 예비 건축주와 또 건축 실무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러분 가입해서 공부하시고 VIP 멤버십을 위한 정말 프리미엄급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VIP 멤버십을 통해서 좋은 경험과 좋은 자료 또 좋은 지식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고 가입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 기준 1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4번에 걸쳐서 대지와에 관련된 내용, 또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했는데요. 국토부에서 발표한 면적 높이 세부 산정 기준의 대략 한 50%를 공부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기준의 첫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건축물의 높이에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부분이 이 건축물 높이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동안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후반부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요약드리면 그동안 준주거 지역이라든가 준공업 지역에서는 일조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용적률을 맥시멈으로 채워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매우 조심해서 땅을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주거 지역, 준공업 지역, 상업 지역 같은 경우는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하고요. 영상 후반부까지 끝까지 보시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에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5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국토부 고시 25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내용인데요.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기준의 건축물의 높이와 필로티 건물의 높이 기준, 그리고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에 관련된 내용들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축물의 높이에 관련된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고시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건축물의 높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 뭐냐? 땅이죠, 땅.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가 건축물의 높이라는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인 단서 조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축물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여기서 필로티는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로티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 공간이 아니라 그 상부에 올라가기 위한 계단실이나 승강기실도 일부 있어야 되는 거고, 불가피하게 경비실 같은 내용도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필로티에서 포함하는 이러한 건축물의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좀 보시고요. 그러니까 뭐 필로티가 있는 경우에는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를 우리가 건축물의 높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로티 층고를 제외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따져라, 이런 내용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건축법 60조와 건축법 61조 2항을 적용할 때만 필로티 층고를 제외시켜 주겠다, 그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필로티 건축물에 있어서의 높이를 산정할 때에 필로티를 제외하는 게 아니라 건축법 60조와 61조 2항을 적용할 때만 필로티 층고를 제외해 주겠다는 내용이 바로 건축물의 높이에 관련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 건축법 60조가 뭐냐, 61조 2항이 뭐냐, 이런 내용들을 제가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 그러니까 건축물이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그 대지, 즉 토지의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 끝까지, 이 부분이 바로 건축물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 실무를 하면서 건축물의 높이와 면적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높이 같은 경우는 일조권에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 건축물 높이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착공신고할 때
건축물의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같은 경우는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30m냐 31m냐 이렇게 볼 때에 굳이 31m를 할 필요가 없고, 이 부분이 애매한 경우에는 30m로 여러분이 건축물 높이를 규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제 시공사가 유해 및 위험방지 계획서를 만들어서 착공신고할 때 제출하는데, 높이 31m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제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내용이 되겠고요. 일조권 같은 부분은 9m, 이렇게 9m라는 부분이 일조권 적용할 때에 완화 규정이 있죠. 그래서 9m라는 부분이 매우 크리티컬한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에 일조권 이런 내용들도 민감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국토부 고시를 보게 되면 이제 후반부에 일조권을 적용하는 그러한 기준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 국토부 고시에서 이 내용들을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리, 즉 건축물의 높이는 무엇이냐,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 상단, 건축물 끝까지죠. 끝까지의 높이를 바로 건축물의 높이로 본다. 자, 이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필로티 층고를 제외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적용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한 대로 건축법 60조와 건축법 61조 2항을 적용할 때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합니다. 모든 높이를 산정할 때에 필로티를 제외하는 게 아니고 60조와 61조 2항을 적용할 때는 필로티 층고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필로티의 상단부에서 여기서 건축물의 높이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법 60조가 무슨 내용이냐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이라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사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고요. 계산하는 방식도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에서 어떤 특정한 가로구역별로 높이를 지정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이런 내용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한 내용이고요. 자, 61조 2항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사선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을 설계할 때에 일조권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죠. 일조권과 동간 이격거리 이런 내용들도 있고, 채광 확보라는 부분은 아파트 실에 창문을 만들었을 때 채광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가 또 1대2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를 적용할 때에 그 사선 제한을 만들 때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에 이 필로티 층고를 제외하고 필로티 상부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민감한 부분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인데요. 이 내용은 도시계획에서 높이 제한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준주거 지역이나 준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에 해당되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되는데요. 제가 영상 후반부에 서울시의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높이의 치수가 나오기 때문에 필로티를 제외하고 이렇게 건축물 상단까지 높이를 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도 최근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필로티 부분을 제외를 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따지니까 조금 완화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건축 실무를 할 때에 밀접하게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로티를 제외하는 부분이 뭐냐?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사선, 즉 일명 채광 사선이라고 우리 말하는데요. 채광 사선을 적용할 때는 필로티 부분을 제외시키겠다. 이 내용이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산정하도록 한다. 자, 우리가 건축법 60조 가로구역별 높이라고 그랬죠. 가로구역별 높이를 따질 때 도로의 중심선, 즉 건축물이 접하고 있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이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를 H라고 보고 건축물 높이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준이 뭐냐?
도로의 중심선이다. 도로의 중심선의 레벨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따집니다. 이 부분이 뭡니까?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을 산정할 때에 이렇게 산정하는 예시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도로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올 때는 이 기준에 맞춰서 산정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높이를 산정하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도 필로티에 관련된 내용이죠. 필로티 1층 전체가 이런 필로티 규정으로 해당이 될 때는 필로티를 제외하고 가로구역별 높이 산정을 할 때 있어서 이 부분을 건축물의 높이로 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제가 앞서 이 내용은 필로티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앞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해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도로의 중심선을 필로티 상단 부분부터 건축물 상단까지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을 하고 이 부분도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에 산정할 때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의 용도, 우리가 이제 주상복합이라고 따지는 그런 건축물이 되겠는데요. 하부층은 상가가 들어가고 상부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가 들어가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경우에도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를 산정할 때는 도로의 중심선에서 이 상가 부분도 다 포함을 합니다. 상가 부분도 다 포함을 하고 공동주택 상단까지 이 높이를 건축물의 높이로 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일조권이라든가 동간 이객거리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공동주택 부분만 또 높이를 산정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간 거리를 따질 때 A동과 B동의 아파트가 이렇게 있을 때 건물 전체 높이를 따져서 동간 이객거리를 보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 이 공동주택의 높이만을 따져서 이 높이의 2분의 1을 이격을 해서 이 B동이 위치하는 그런 내용 조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조항과 헷갈리지 말고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같은 경우는 상가 부분까지도 다 포함해서 도로의 중심선에서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를 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건축물의 가로구역별 높이의 산정 기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매우 조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이 일조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조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이 반듯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자, 일조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있다? 이 내용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